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길 때 소리 안 질릴 수 있습니까? 비명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느냐, 이건 모순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변화는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인들을 경쟁하게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현의 청년내각 벌써 18번째 만남이네요. 우리 혁명정부 시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싸늘한 느낌이 들 정도의 온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제 옆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걸쳐 전 세계가 안보의 불안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고승혁 안기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기부장입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놈의 윤석열 정부 책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예. 이런 정부에 있을 때 저희 안전기획부를 믿으시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안전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밀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아요. 네, 아주 안전하게 유튜브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동시에 예. 이제 사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정말 위험한 일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뭘 주의해야 되는지 짚어볼 텐데 오늘 짚어볼 거는 네. 정말 위험한 양당제 짚어볼 겁니다. 이 좋아요. 국민의힘, 이 민주당, 네. 이 위험한 것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이자 저희 청년 내각의 초대 개각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행안부 장관이자 정당 바로 세우기에 신인규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가 그 행안부 장관이죠. 예, 맞아요. 깜빡했죠. 맞네. 감사합니다. 네. 정당 민주주의 홍보대사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바터면 이태원 참사의 주범이 될 뻔했습니다. 예, 다행히 그 후에 예, 그죠? 그러니까요. 예, 오셔가지고 네, 네. 아니 오히려 더 일찍 행안부 장관 되셨으면 그런 일 안 아니 그러니까 터질 국힘에서 수도 잘 있어요. 나갔었으면 지금 더 위험하셨을 수 하긴 있어요. 그랬나요? 지금 청년 내각에 있어서 지금 네. 안전. 청년 내각 너무 좋습니다. 예.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언제 유명해져 우리 채널. 그러게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제 양쪽엔 다 안기 부장님 안전기획 그리고 행전안전 다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 오늘은 둘 다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하나 있어요. 정바세 정당 바로 세우기에 시국 강연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고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 그 유승민 대표 막 강연하시고 네네, 그 맞아요. 시리즈 아니에요? 그게 네. 그죠 시리즈 이어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리즈는 이제 정밭이라고 해서 예. 정치를 바꾸는 시간 예. 요게 처음에 있었고요. 그 아, 12번 했고 예. 우리가 이제 시국 강연도 12번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그 시국 강연이 어쨌든 간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네. 자, 모르는 아마 애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정바세 시국 강연이 어떤 것이었고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 한번 좀 육하원 측에 따라서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은 시국 강연을 기획한 배경은요. 네, 저희가 작년에 아마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행사를 여의도에서 연 단체일 겁니다. 네. 많은 행사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행사할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지방에는 안 오냐, 왜 서울에서만 하느냐 매우 타당한 지적 이 아닙니까? 수도권 중심주의. 네, 바로 그것도 가셨군요. 그렇고, 그래서 저희 뭐 집행부들이 좀 힘들고 네네.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좀 내려가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 더 많이 오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1 내지 2회를 네. 지방을 돌면서 저희가 우와. 12번을 매우 힘들게 해냈는데 뭐 결국 멋있다. 주제는 이제 골든타임 대한민국 네. 소멸을 대비하다라는 네. 주제로 해서 인구 위기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의 위기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봤고 또 특징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정당개혁론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생각하는 정당개혁의 방향성과 대안을 다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대구에서 했는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인구 문제를 다뤄주셨고 예. 마지막에도 유승민 대표님을 한 번 더 예. 모셔서 정치개혁도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오. 정치 파트로 이번에 12회 때는 네. 유승민 대표와 제가 같이 강의를 좀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정동에서 했는데 너무 반응은 뜨거웠고 또 많은 분들이 주말에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네. 뿌듯한 오. 그런 시간들로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 네. 댓글 보니까 루비님이 시국 강연 2번 참여했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 인증까지 해주시는 우리 기가 루비님은 많으시네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 네, 우리 루비님. 지지자를 챙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신당은 언제 만들 거예요? 정당 개혁이 가능해요? 저는 이름이 신인규고 신당은 제가 그 신당동 떡볶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지하철은 사당에 가서 타니까 그런 거죠. 신당동에서 신당을 만드는 것도 참 아주 의미 있네요. 신기한 일이겠네요. 신인규가 오. 신당동에서 신당을 만든다. 그또 제가 이름이 또 신자가 들어가니까 아, 이 그러네. 새롭다라는 의미가 늘 배겨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정당 바로 세우기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국힘이랑 민주당을 바로 세울 능력이 있느냐. 아하. 그걸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탁기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세탁기. 우리가 이제 세탁기도 돌리다가 고장 나면 고치지 않습니까? 네, 안에 네. 500원짜리 들어가든지 해서 예, 예. 고치는데 자꾸 고장 난다. 그 세탁기가 어쩔 땐 작동도 안 해요. 네. 그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탁기에 윤석열, 이재명을 넣었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비유는 그분들이 세탁기입니다. 그분들 아, 세탁기예요? 그분들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개념 자체가. 세탁기예요? 그래서 예. 오호. 저희는 그럼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안 고쳐진다. 그럼 네. 선택을 해야죠. 세탁기를 교체할 것이냐, 예. 아니면 그냥 빨래를 안 하고 살 것이냐. 아호. 근데 빨래를 안 하고 살면은 뭐 난리 나겠죠. 예, 예. 뭐 팔이 꼬리고 막 이제 네. 막 그 땀도 그러니까요. 흘리니까 이제 그 위생에 문제가 네. 있는데 저는 빨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세탁기를 교체해야 될 가능성도 이제는 생기고 있다. 교체. 고칠 때까지 고치고. 이럴 때 우리가 대형 유튜브 보면 아래 실루엣 금동에서 PPL 하면서 세탁기 하나씩 쏴주고 좋은데. 아, 그래. 여러분 하지만- 빨래 열심히 잘하세요. 예. 예, 빨래가 여러분, 중요한 예.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당하면 신인규 왠지 뭔가 이 입이 탁탁 붙는데요. 예. 자, 신장관 내일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지금 기자회견 문자를 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내일에 앞서서 약간의 힌트라도 좀 결혼 중대 발표? 아 진짜 중대 발표라고 하니까 네. 결혼 발표하냐고 결혼 발표. 그러시던데 결혼 발표를 제가 소통관 가서 할 일은 없죠. 그거 좀 왜요? 이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소통만에 결혼식장이 있어요. 아니, 근데 굳이 그걸 가서 해야 됩니까? 기자들은 그냥 뭐 유튜브에서 하면 되지. 그렇네, 그렇군요. 그렇네. 아니 그리고 결혼 발표는 아니고요. 아니군요. 제가 뭐 결혼은 이제 때가 되면 예, 좋은 예. 사람 나타나면은 해서 이제 좋은 가정 꾸리면 되고 네. 일단은 제가 한국 정치의 근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근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한국 사회를 지켜볼 때 네. 지금 각 분야가 다 위기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의 핵심은 결국 정치라는 것이 민심을 수렴하고 대변하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에는 의사 결정을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치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없어요. 어허. 그럼 뭐가 있느냐? 한국 정치는 그냥 싸움 그 자체죠. 예.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 이런 걸로써 감정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시간이 사장되고 있다. 네. 전 대한민국 이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그런 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 왔고요. 그렇죠. 정당 바로 세우기로 바꿔서 더 네. 포션을 넓혔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고요. 네. 더 이상 이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리고 민주당은 뭐 제가 자세히 내막은 모르지만 옆에서 네. 봤을 때도 네.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자세한 내막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는 뭐 정의당도 뭐 지금은 대한 세력 네네.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창 일관되게 말은 하고 맞아요. 있는데 항상 예, 예. 그러셨죠. 네, 늘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안 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라도 제발 좀 하셔가지고 잘했으면 네, 네.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은 걱정이 많다까지 말씀드리고 네. 내일 기자회견은 어찌됐든 제가 당에 와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네, 뭐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제가 오디션으로 들어와서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을 했고 대선과 지선을 다 치룬 그 모든 경험들을 예. 모아내서 제 어허. 소회를 밝히려고 합니다. 소회를 밝힌다. 뭐 스토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뭐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내일 신인규 장관이 무엇을 발표하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루비님이 코인 빨래방도 경쟁하는데 정당도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니 그리고 우리 AP 루비님은 밤님이 정말 훌륭하신 게 저게 아. 우리 정바세의 구호거든요. 예, 예. 아. 정치의 입구를 열고 예. 정치도 경쟁하자. 오. 요게 저희의 그 슬로건 같은 예, 멘트인데 하여튼 정치도 이제 입구를 열고 들어와서 예. 다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혹시 루비님이랑 따로 직접 만난 적도 있으세요? 아니 루비님은 저희 시국 강연에 자주 오시니까 아, 그러시구나. 오시면 인사드리고 또 저희 시방쇼를 또 많이 봐주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감사한 댓글의 분이죠. 내공이 거의 신인규 장관 수준으로 아주 내공 있는 글들을 계속 써주시는 것 같아요.
TV 밟는 일. 오늘 출연지 조합이 여당 야당 언론의 완벽한 참칭이라고 하네요. 참칭. 제 생각에 저는 야당 참칭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언론인 참칭하고. 참칭 그러니까 갑자기 배고프네. 참치김밥 생각나고 갑자기. 참칭 해주세요. 참칭 트라이앵글이라니.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도 참칭이라는 오해를 많이 그러니까요. 받아가지고 누가 정통 보수냐 이거 한번 좀 논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로. 네, 재밌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아무튼 다룰 주제가 바로 신인규 장관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과 아주 밀접한 이슈입니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양당이 모두 내홍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쌍둥이처럼 양당 모두에서 나오는 게 바로 신당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논쟁은 많지만 과연 양당이 혁신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신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정말로 이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 양당의 혁신과 신당의 가능성 중 국민의힘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혁신과 신당 사이 국민의힘의 선택은 뭘까요? 자, 국민의힘이 어제 마침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기억하죠. 지난해 6월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꾸렸던 또 최재형 혁신위원회가 있었어요. 불과 이제 1년 4개월 만에 다시 혁신위원회가 이제 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 고 부장, 네. 예, 인요한 교수에 대해서 혹시 뒷조사 하셨습니까? 아, 예. 인요한 교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호남 출신인데 보수주의자이신 분이에요. 되게 예. 좀 인덕도 좋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계신데 의대 네. 재학 때는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통역을 맡아서 외신한테 알리는 바람에 좀 군사 정권한테 좀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한 좀 훌륭하신 분인데 정치권에는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하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영리법인,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고 해서 뭐 의료 시장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약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독특하네요. 호남 출신 사람이 어쨌든 간에 혁신위원회 수장이 됐다라는 것도 나름 되게 센세이셔널한 민주당 인사인 것 당대표도 지금 같아요. 영남 출신 인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로가 또 이렇게 맞춰가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자, 신인규 장관. 그러면 인 교수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는 뭐 매일마다 연락하는 사이다, 엄청 친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 혹시 관련돼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우선은 인요한 교수는 이제 외모는 서구 이제 미국 이나 외국 파란 눈의 서양 한국인. 예. 분이시지만 이제 국적은 이제 특별교화로 이제 한국인이시고요. 그렇죠. 그 인요한 교수는 사실 방송 활동을 좀 하셨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대중적인 친숙도는 있는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그 최명길 씨가 그 김만길 위원장의 배우자죠. 이분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만길 위원장하고에도 그런 친분들 여러 가지가 이미 방송에 좀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뭐 그 친분까지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결국 핵심은 김만길 위원장의 그 당내 영향력으로서 예. 인요한 교수가 온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요한 교수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이분이 새누리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정도 하셨고 예. 당에 대해서 다른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어어. 쉽게 말해서 혁신일을 한다 그러면은 당의 문제점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그 창의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것이 혁신이고 또 국민들의 그렇죠.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네. 내야 혁신일 텐데 네. 전 과연 이분이 그럴 역량을 검증받은 바가 있느냐. 저는 그건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우려스럽고요. 네. 또 하나는 벌써부터 내는 메시지가 이게 혼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다 내려놓고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네. 고강도의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예. 통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네. 가죽을 벗길 때 소리 안 질릴 수 있습니까? 막 질리죠. 비명 소리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느냐 이건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고강도로 한다 그러면은 통합보다는 오히려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선명한 비전을 더 제시하겠다. 그렇네요. 이것이 맞는 메시지고 만약에 통합을 얘기할 거면 우리 혁신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대해서 당내 화합을 우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좀 분리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모순된 얘기를 동시에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인요한 교수의 방향은 뭐냐. 예. 또 이런 게 질문이 따라오거든요. 그렇네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정치를 모르는 외부 인사들이 당에 들어와서 이미지 쇄신만 시켜주고 예, 예. 또다시 액세서리로 소모되는 거 아니냐. 저는 소모품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공감을 하는 게 네. 그 민주당에도 이제 박지원 위원장님 계셨잖아요. 예. 이게 아주 전형적이에요. 왜냐면 정치를 잘 알고 똑똑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위험하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앉혀놓는 바지, 거거든요. 바지. 예. 말 잘 듣는 네. 사람. 바지 사장. 바지. 모르는 사람이 네. 뭘 건드리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정당을 고치라고 의사를 데려오면 내가 예. 암 환자인데 정치인 데려와서 수술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정치인 와서 나한테 뭘 할 겁니까? 어허. 예? 마찬가지로 이 의사 선생님이 예. 뭐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분이 안 그래도 예. 오늘부터 배워나가겠다, 예스복습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래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상태가 거의 지금 중한 상태다. 그러니까 의료로 비유하자면 이분이 의과 선생님이니까 네. 거의 중환자 상태거든요. 중환자. 중환자에 대해서 의료 교과서 방금 막 표지 뜯은 학생이 와가지고 아 내가 고쳐볼 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 그러네요. 고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칠 수 없다. 못 고친다. 아주 그냥 냉담한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의 또 정치 경력이 있었다면 201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력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진 바가 그리고 별로 없어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 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명함 주는 예. 자리지 밥 뭐 먹는 하는 자리. 데가 예. 아니잖아요. 가서 이렇게 그런 밥 자리. 먹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뭐 좋아요. 뭐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특별한 특징이 없는 인요한 교수가 만약에 혁신위원회에 왔다. 그리고 전권을 부여받았다. 그랬다면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한 3가지 정도 한번 좀 추천하신다면 뭡니까? 뭐 근데 저는 사실 3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혁신위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혁신위원회를 아마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당에서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이 하다가 좌초됐잖아요. 그렇죠. 이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재형 혁신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혁신안 어디로 갔죠? 다 사라졌거든요.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 혁신위는 당내 공식 기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상시 기구라기보다는 급할 때 불 끌어오는 데입니다. 불 끌어와서 혁신위가 안을 만들면 그게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이 돼야 유효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권을 주겠다? 아니 전권을 줄 거면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원장을 시켜야지 왜 최고위는 그대로 놔두고 혁신위를 만들어서 전권을 준다. 이것도 메시지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공천권을 안 준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인요한 교수를 만약에 인적 청산의 도구로 쓴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분을 공관위원장을 시켜야죠. 그렇네요. 공관위원장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예.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만지고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고 좀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총선 6개월 앞두고서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이분을 구원투수로 놓는다? 예.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이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혁신위원장 애매하게 앉혀놔가지고 좀 혁신의 모양만 내는 거. 네. 이것은 저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또 다른 분치를 하는 거다. 예. 근데 화장이라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화장도 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낯은 안 바뀌는 거예요. 민낯. 이제 저도 이제 공감하는 포인트 중에 예. 하나가 제가 예. 이제 국회에서 출입기자 10년 정도 했는데 횟수로 제가 제 메일함에 들어온 보도자료 중에 혁신이 들어간 거를 따져봤어요. 한 10년 동안 한 67차례 정도 혁신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혁신 콘서트도 나오고요. 그렇네요. 혁신위원회도 있고 뭐 혁신 대회 무슨 뭐 혁신통합위원회 옛날 얘기 온갖 온갖 다 혁신이 오염됐어, 단어들이. 왔거든요. 근데 예, 10년 동안 예. 그럼 67번 혁신을 했는데 가죽을 안 여야가- 바뀌었다는 거지. 네. 가죽을 안 근데 바뀌었다는 거. 지금 체감하시는 분 있어요? 67번을 혁신했어요. 10년 동안. 잘하셨네. 67번 동안. 그렇게 많은 혁신 중에 혁신이라고 기억할 만한 사례가 별로 없죠. 그나마 기억하는 어. 게 이제 민주당에서 2015년에 했던 혁신위가 그 김상곤. 조국 있었던 김상곤 혁신인데 그게 혁신. 이제 근데 기억도 안 나요. 네. 그 출마 민주당 때문에 보궐하면 뭐 후보 안 세운다 이거 혁신한 거예요. 근데 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근데 그렇게 혁신위를 내놓으면 선거 전에 그 혁신안을 없애요. 야. 왜냐면 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만 하다. 아니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아무리 정말 잘 내놔도 결과적으로는 당권을 준 사람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게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한 사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1호안부터 어쨌든 간에 그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걸 내놓자마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실패를 자초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대표가 나 체포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흡수하는 지경인데. 그래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안을 받을 권한이 있는 대표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많은 또 시민들이 또 있으세요. 바지에 바지가 그 인교수라는 거군요. 그 이제 긴 바지라 그러죠. 반바지에서 덧붙여서 긴 바지. 그렇게. 그리고 이제 긴 바지도 안 되면 두꺼운 바지. 이렇게 바지도 종류가 많아요. 청바지, 예. 뭐 면바지 많습니다. 바지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년 전에도 혁신위는 꾸려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과정과 이후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바로 그게 우리 다들 기억하는 최재형 혁신위였는데 그때 당시 이재준 죄송합니다. 이준석 파동과 함께 다양한 이제 평가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혁신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공천관리위원회 기능을 윤리위에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PPAT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당시에 시험.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었죠. 공직자 후보 기초 자격 평가, 그리고 온라인 당원 투표제,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뭐 여의도 연구원 개혁 등을 얘기를 했었어요. 뭐 되게 대단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로 당시 발표가 됐었습니다. 혹시 그때로 좀 기억을 돌린다 그런다면은 그 당시에 아마 이준석 대표 시절에 대변인으로 발탁된 거 아닙니까? 요 시기에 혁신위를 어떻게 좀 돌아보세요? 우선은 최재형 위원장님은 상당히 그 애당심이 높으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이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저는 매우 좀 잘한 인선이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이 혁신위가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노력과 고민한 지점들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저는 지금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정당에다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듯이 물 네. 몇 방울 찍는 걸로 혁신이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변화는 정치의 입구를 열고 네. 정치인들을 경쟁하게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정치가 나쁜 이유는 양당 모두 기득권 체제로 독과점 상태고요. 두 당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양당 내부에서는 독점이에요. 이건 독과점도 아니야. 윤석열, 이재명 각각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독점과 독과점을 어떻게 깰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보고 혁신위원장 하라 그러면은 당장 할 게 이거예요. 보좌진수 있지 않습니까? 보좌진수 절반으로 줄인다. 국회의원 보좌진수. 그렇죠. 해서 지역 보좌관제를 없애고 예. 그 지역구에서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뜨는 이런 기득권 철폐하고요. 예. 또 하나는 당원 명부 같은 거 당협위원장만 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원애들 나가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안심번호로. 공유해야죠, 안심번호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예, 게 예. 개혁과 혁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원내들만 후원금을 좀 모금하게 돼 있는데 예. 오히려 원외의 신인들도 저는 후원금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쓰는 거. 이런 예. 게 혁신이고요. 동시에 청년과 여성과 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전제로 하면 굳이 가산점 줄 필요 없거든요. 이런 식의 공정한 운동장 만드는 게 혁신이고 또 하나는 예. 국고보조금 같은 거 폐지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정당이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왜? 1년에 700억을 양당이 나눠 쓰는데 의석수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또 돈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회계장부 보자고도 안 하지만은 보자 그래도 보여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돈으로부터 정치권들이 그 기득권화 되는 거 이걸 그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 후원금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네.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국민 후원금, 정치 후원금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위를 정해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네네네. 국민들이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매 여론을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일 잘하는 정당, 일 못하는 정당은 구조조정해야 될 거고요. 네네네. 일 잘하는 정당은 더 많은 당직자 뽑을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정치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겠네요. 이 맥락이죠. 그러니까 예. 보좌진들 위에 그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 원내들 그리고 정당도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이 돈에 기득권 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이런 정당 이걸 깨워야 되는 것이 전 혁신이라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왜 기성 정치인들은 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음. 왜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했을 때 본인들이 받을 타격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제 느낌에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룰을 바꿔서 본인들 귀찮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귀찮게 해드리려고 좋습니다. 만든 겁니다. 뭐든 귀찮아야 성장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거예요. 강서구 선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뭔가 혁신위를 꾸렸다라고 이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요 얘기만 듣고 보면은
굳이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은 그렇게 혁신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혁신 의지까지는 너무 멀리 나갔고 일단 책임 정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 저는 정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비판하는 부분이 예. 뭐 그분의 뭐 사법 리스크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그건 뭐 법정에서 얘기하시고 이분이 결국에는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예.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책임 정치가 실종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왔는데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양당 모두 책임 정치가 실종되니까 지금은 책임 정치 사망 단계로 가고 있죠. 사망 단계. 그래서 지금도 김기현 대표가 예, 이렇게 예. 17.15%라고 하는 예. 상당히 큰 격차로 패배를 했으면 거기에 권한 갖고 선거에 뛴 사람들 그리고 또 올인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김기현 당대표는 책임 안 지고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누가 책임졌습니까? 임명직 당직자가 총사퇴를 네, 했어요. 별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작년 8월에 그 수석 예. 비서관들이 책임지지 않고 행정관들 60명을 교체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또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무직 장관들 책임 안 지고 경찰관, 소방관 일선에서 뛰신 분들이 사법적 책임졌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당에서도.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공통되게 지적된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문제를 공통되게 지적을 했고요. 아마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했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꾸준히 신당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승민, 이준석발 신당론이 나오다가 또 최근에는 대통령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간의 신당설이 또 소울솔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승민과 이준석 간의 신당론. 이것은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며 실제 움직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혹시 보시는 바가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뭐 김한길 위원장이 나서면서 사실 예. 정권의 2인자가 숨어 있다가 이제 밖으로 드러난 형국인데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은 오히려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게 네. 지금 당신 100%로 가다 보니까 사실 영남권 정당으로 지금 머무르게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 인재 영입을 통해 가지고 외연 확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바꿀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안 되고 인재 영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당이 짜지는 거예요. 맺고 짜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중도랑은 더 멀어지죠. 그러면은 의석수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당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김한길 위원장이 정당에 대해서 창당 전문가고 창당 기술자거든요. 예. 그럼 이분이 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중도를 지향하는 어용신당을 만들어서 집토끼는 국민의힘이 담고 예. 산토끼는 어용신당이 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좀 합치는 네네. 이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도 뭐 뉴스토마토인가요? 거기서 그 신당에 대한 네. 그런 여론조사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근데 그런 실험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예. 유승민 신당에 대해서는 결국 유승민 대표도 12월까지 고민하겠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는 많은 입장을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소통 안 하십니까 잘? 아니 뭐 저도 뭐 사적인 소통까지 하진 않고요. 필요한 그렇구나. 일이 있을 땐 소통을 하는데 예, 예. 이준석 대표는 저는 당에 대한 책임감이나 예. 당에 대한 애정 또 전직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조금은 유승민 대표보다는 운신의 폭은 좀 좁다. 그래서 당 안에서 어떤 뭐 재기에 그런 기회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당보다는 신당보다는 당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더 모색하는 것 같다라는 거 이준석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판단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안기 부장님.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대. 이런 상황은 항상 여당에게는 분당과 창당의 어떤 여러 선례들이 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낮고 조금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창당 뭐 카드를 꺼내 든 거는 예. 외국에서는 없는 일인데 이 그렇죠. 나라에는 엄청 많아요. 참 신기하죠. 되게 특이한데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90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정의당이 뭐 김영삼, 김종필이랑 합당해가지고 민자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걸 만드는 사례가 있었고 9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명한 당이죠. 신한국당을 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돌파하는 시도를 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 새누리당을 만들면서 뭐 인적 쇄신과 더불어서 뭐 당의 외연 확장을 노려서 좀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예. 모든 당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렇죠. 지금 예. 있는 당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게 이제
대통령 리더십 하나만 보기 때문에 개인 정당이 된 거예요. 예. 사당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는 좀 무너지게 됐는데 가령 이제 민자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68석 잃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당 그러니까 신한국당이랑 새천년민주당도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예.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얻긴 얻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진짜 그렇게 폭삭망한 당은 정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네. 아주 맞아요,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아시죠? 새누리당 네. 어떻게 끝났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새누리당 탄핵으로 인해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진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 신당 만들 수 있겠죠. 예. 만드는데 예, 예. 그게 뭐 잘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사례를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신당 싶습니다. 창당의 뭐 참혹사 같은 느낌으로 네네.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래도 신변이 말하는 신당동의 신당 그래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과 또 국민들은 물론 당연히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신장관이 바라보는 신당의 성공 로직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국민의힘이 혁신을 한다면은 바람직한 혁신 방안이 뭔지 좀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주십시오. 근데 우선은 아까 우리 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기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많은 신당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신당 하려 그래도요. 당명 지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맞아요. 과거에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써가지고 그렇죠. 다 오염시켜놨거든요. 단어가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혁신도 67번 네. 얘기하시지만 뭐 미래 무슨 뭐 국민 새정치 민주 뭐 공화 뭐 네. 오염 안 된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문제는 그 단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잘못 갖다 쓰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긴 그 과거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핵심은 사당합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가 저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예. 그 인물 추종적인 계파 정치 이거를 양당 모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인물 추종 계파 정치를 청산한 자리에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저는 정파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당화라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허. 사당화 없이 정말로 오픈 플랫폼이 돼가지고 모두가 예.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제대로 된 정상 신당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저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없이 그냥 네. 인물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네. 그 안에서 권력자 만들어가지고 자리만 얻겠다. 예, 예. 이런 식의 구태 정치가 반복돼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시대 정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의힘이 계승하는 산업화의 낡은 틀 그리고 민주당이 계승하는 지금 민주주의의 낡은 틀 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시대는 끝났어요. 네, 죄송하지만 네. 그분들의 공은 인정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 구도로는 다음 시대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정년퇴직을 안 해요? 이제 그렇다면 네, 네. 그렇다면 저는 다음의 시대 정신은 다원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원화. 이 다원화에 맞는 리더십과 다원화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범 정당의 6S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예. 뭐 너무 기니까 제가 단어만 말씀드리면 이제 소울이죠. 소울이라 소울. 그래서 이념과 가치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예. 시스템이 있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예. 안착이 된 그런 정당들이 필요한 것이고 음. 세 번째는 시프트입니다. 이 시프트라는 것은 중앙당 중심에서 시도당 중심으로 예.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제왕적 당대표에서 당원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시프트가 권력이 이동돼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세대입니다. 세대가 6070 세대. 이번에 인요한 교수도 60대가 넘었어요. 그렇죠. 다 60, 70대가 독점합니다. 이 독점의 60, 70대의 권력이 저는 30, 40대에게 이동이 되는 네. 이런 권력의 이동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 번째는 솔루션입니다. 결국에는 정당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들인데 지금은 문제 의식조차도 없어요. 예. 그냥 뭐 자기들끼리 권력만 나눠 갖자 이거기 때문에 이 솔루션으로 가야 되고 다섯 번째는 시밀러리티입니다. 그 유사성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닮은 정당이 나와야 된다. 이 네. 시밀러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 이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가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당도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정당 없습니다. 냉정하게. 예. 뭐 열린우리당도 창당할 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뭐 100년 정당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슬로건이었죠. 열린우리당 4년 예. 갔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늘 네. 정당을 만들고 깨고를 반복했던 그 어두운 역사도 있는 거지만은 저는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서 정말 정상적인 정당이 우리나라도 하나쯤은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100년을 준비하는 정당, 예, 이걸 또 만들어 보는 게 또 어찌 보면은 신인규 장관의 또 꿈인 것 같이 저는 들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옥폴 시민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죠. 일단 뭐 이제 요새 주목받고 있는 건 이거죠. 그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찬성과 반대가 비등비등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자료 띄워 보시죠. 찬성이 34%, 반대가 39%, 미세하게 반대가 높은데요. 사실 보류도 26%라서 뭐 비등비등해요. 이 신당 자체에 대해서 뭐 딱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게 세지는 않는데 그렇네요. 보면 이제 진보부터 보수까지 보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는 반대가 높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이네. 그리고 진보부터 중도까지는 찬성이 높은데 이것도 굉장히 비극이에요. 진보부터 중도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 나오면 와 좋다라고 하겠지만 표를 찍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네. 비극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면 더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진보 댓글은 둘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창당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보수도 뭐 유승민계가 주류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적으로는 당연히 오다 뭐 이렇게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좀 높아요. 네. 근데 중도를 보면 이게 이 신당이 그 조롱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른정당 때문이에요. 네. 오하고 싶지만 이미 바른정당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나올 거예요. 바로 위에. 바른정당 실패다. 그리고 해도 결국 망하고 도로 국힘 복귀하던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는 선택하겠지. 사람들이 이미 신당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당 한다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좋은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뭐 그래서 국힘이랑 민주당 데리고 가려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도 보시죠.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은 사람이 워낙 손 더럽히는 걸 싫어해서 자기가 사람들 이끌고 나갈 위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주 빡세게 평가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래 이미 한 번 구워 삶아먹은 전력이 있다. 네. 말로만 나간다고 못 나가겠지. 뭐 실패 전력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죠. 뭐 보수 쪽에 제일 호감하는 게 유승민이긴 한데 이미 한 번 해봤는데 점점점. 중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이준석 좋은데 네. 뭐 너네가 뭐 할 건데. 어차피 한 번 해서 우리한테 거짓말 한 번 쳤잖아.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예.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 거죠. 중도 보수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댓글을 썼네요. 뭡니까? 우린 그걸 바른 정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당 만들면 네. 그 바른 정당이잖아. 그거. 그리고 댓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런 댓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예. 굉장히 자조적으로 신당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네. 그 신인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신당 가능성도 사람들이 좀 높게 보거든요. 네. 윤석열 신당 야 장난 아닙니다. 이건 명확해요. 띄워주시죠. 띄워주시죠. 예. 72.7%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대네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두가 싫어하는 정당 굉장히 오랜만이죠. 저런 정당 왜 만듭니까? 다 싫어하는. 김만기 위원장 이거 좀 자료를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싫어하는데 왜 하지? 야 이거 진보부터 보수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정치 성향 국민 가리지도 통합 않아요. 아닙니까? 국민 통합? 국민 통합인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통합이군요. 그 김한기 대표님이 국민통합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을 아니 달성하기 그런 위한. 방식으로 통합을 시키면 이렇게 네, 안 혐오감이 되죠. 자극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이렇게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두 다 이건 싫어한다. 근데 댓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보 댓글 제발 해줘. 제발 해줘. 예. 두 번째 신당 차려서 폭망하고 임기 끝난 후 뭐 콩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 뭐 이런 이렇게 약간 네. 조롱하는 댓글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도 진보. 예. 선거 관리는 없지만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들끼리 떨어 나가주면 나라와 사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조롱한 댓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중도 진보에서는 윤석열의 보수 괴멸 음모가 사실이었던 거야. 이거는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윤석열의 계획이다. 이 임기 초반부터 저런 말이 있긴 했어요. 예. 그래서 다들 이 당 싫다고 X 찍었는데 예. 댓글을 보면 제발 해줘라는
야. 네, 저거는 잘못된 맞습니다. 해석인 게 예. 그 말 발 뒤꿈치로 그냥 네. 가다 얻어 걸린 거지.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하실 거면 좋은 기획을 해서 좋게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그런 음모론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얻어 걸린 거다. 얻어 걸린 네, 좋습니다. 보수 괴멸을 얻어 걸렸다. 정말 마음이 기획력이 그건 아프네요. 아니죠. 진짜 중도 지지율 멸망하겠구만. 중도 제발 분당해줘요. 네. 제발 폭삭 망해줘. 중도에서도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제발 해달라고. 예. 중도 보수도 응 꺼져. 중도 보수 어떻게? 니네가 나와서 대판 깨져나오. 예. 뭐 이런 얘기가 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보수. 보스 뭐라고 합니까? 보수도 네. 좀 잘 봐야 돼요. 이준석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친윤계는 당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총선 망하길 바랍니다. 친윤계가 얼마나 틀딱이고 민식 모르는 작자들인지 알아야 정신 차리지. 아, 보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빨리 나가주세요. 두 번째 어. 댓글. 세 번째, 열린우리당 꼴 나기 싫으면 윤석열 정당 안 생기는 게 맞죠. 저건 조언이죠. 예, 그러니까요. 조언이네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왕이면 해줘 싫어하는데 네. 다들 창당하라고 하네요. 참 신기해요. 네, 예. 댓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보도 보수도 창당하라고 하면서 네. 정작 투표는 네. 70% 넘게 반대하는 걸로 나는 안 볼 나오네. 건데 제발 네. 윤석열 신당 나와주길 바라는. 그럼 이거는 다 같이 윤석열 정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볼 수 그 있나? 민심의 예. 이면에 흐르는 네. 국민들의 뜻을 잘 읽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